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있죠. 또박이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이게 꿈일 수도 있고 진짜 겪은 실화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세 명이 무슨 이야기를 준비했는지 저희도 모르고요. 한번 누구부터 이야기해 보실래요? 저부터 해볼까요? 네, 피아님 먼저 하시죠. 일단 제가 초등학생 때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해운대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해운대에 그 15층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빌라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살았거든요. 거기에는 동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5개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데 저는 세 번째였어요. 근데 제가 14층에 살았었는데 제가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그 15층 넘으면 옥상인데 거기로 계단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제가 옥상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가봤던 것처럼 그 옥상의 모양이 생각이 나는데 거의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 옥상이 초록색으로 페인트 되어 있었고 뭐 환풍기, 물탱크통 이런 거 있고 해가지고 뭐 사다리도 있고 거기를 올라가서 그 아파트 옥상에 살짝 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닥을 내려봤어요. 15층 건물에서. 근데 제가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데를 못 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올라간 것도 모자라 그 오른쪽 그 네 번째 건물로 파쿠르를 하듯이 뛰었어요. 막 떨어져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원래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거기를 넘어가는 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그래도 초등학생이고 원래 그런 운동 능력이 없는 편이라. 근데 넘어가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기 계단을 타고 내려갔어요. 15층으로. 근데 15층으로 내려가서 제가 엘비를 타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층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홀수층을 못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짝수층으로만 내려가야 돼서 제가 탄 건 15층인데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2층을 눌렀어요. 거기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려고. 그래서 2층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14층에서 바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사람이 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벽 쪽에 몸을 붙여가지고 사람이 타길 기다렸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타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 혹시 14층에서 타려고 누르긴 했는데 계단으로 먼저 내려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급하면 층은 일단 눌렀는데 밑으로 가서 타는 편이었어서 아 누르고 내려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또 13층에서 멈추는 거예요. 13층에도 사람이 없네? 아 뭐 그럴 수 있지. 내려가는 층마다 눌렀을 수도 있지. 그때는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12층에서 또 멈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 약간 슬슬 짜증이 났어요. 이렇게 층마다 누를 거면 차라리 14층이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게 더 빠른데 그걸 굳이 층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계단으로 내려간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그 사람 진짜 민폐주네? 라는 생각으로 계속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그 다음 층에는 안 멈춰가지고 계속 내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2층을 눌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2층을 내려가는데 4층인가? 3층인가? 쯤에서 엘리베이터가 또 멈춘 거예요. 아, 이번엔 타려는 건가?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그 위에 3번은 그랬지만 이젠 안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다가 이제 문이 열리니까 그 앞에
약간 검은 옷을 입은? 얼굴이 안 보였는데 검은 옷을 입은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검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의아함을 느꼈죠. 제가 15층에서 내려왔는데 14층, 13층, 12층을 버튼을 눌렀는데 3층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계단으로 그렇게 빨리 내려왔는데 힘든 기색도 없어요. 그때 갑자기 의식이 있었어요. 진짜 제 의식. 내가 이렇게 위에 15층으로 옥상 올라와 본 적도 없는데 여길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옆 건물로 뛰어서 넘어가는 것도 이상하고 옆에 있는 건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꿈속이긴 했지만 거기가 무의식적으로 제가 원래 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꿈이구나. 진짜 꿈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그 상태에서 그럼 깬 거예요? 네. 그냥 제가 그때 이건 꿈이겠지. 아니 이건 꿈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잠에서 깼어요. 그 검은 사람이 깨운 거 아니에요? 검은 사람이 깨운 걸 수도 있고 검은 사람이 사실 귀신인데 저한테 뭘 하려 했는데 제가 꿈인 걸 깨달아서 못한 걸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어서 꾸면 약간 소름. 그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사실 없었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깨고 나서.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입니다. 희연님의 오싹오싹한 꿈 얘기. 처음엔 약간 액션물 같았는데. 저는 제가 그런 거 할 줄 몰랐어요. 다음은 누가 얘기하실래요? 올해 1월이었나? 그 언니랑 영화를 보려고 둘이 같이 외출했을 때 같은데 저희가 서면으로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막 가게도 구경하고 노래방도 가고 하다가 영화를 보기 전에 밥부터 먹자 해서 서면에 고기 무한 리필집인가? 거기를 갔는데 초반에 시내를 막 나와서 갈 때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도 없고 약간 횡단보도도 신호등 없는 막 그런 게 나오고 그 인터넷에서 그 가게를 찾아봤을 때는 분명 영업시간도 좀 이르게 열고 인기도 엄청 많은 데라고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가면 갈수록 으쓱으쓱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그 가게에 있는 곳이 분명 좀 시내 같고 인기 많고 그런 곳으로 나와서 간 건데 그 가게 근처로 가니까 사람도 거의 안 지나다니고 검은 양복 입은 아저씨들 막 있고 막 길에서 담배 피고 있는 아저씨들 한두 명 있고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머니 한 명 지나갔는데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안 지나갔고 진짜 옛날 골목길 느낌의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 식당 앞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는 이상한 아저씨들 막 얘기하고 있고 가게 안에 사람이 인기가 많은 데라고 해서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게 안에서 여자 직원분이랑 남자 직원분 가족 한 팀만 식사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문 밖에서 알바생들도 몇 명 있긴 하고 왜 저희가 언니랑 제가 거기서 여기 사람도 인터넷에서 본 거랑 다르게 사람이 많이 없고 길도 이상하고 좀 뭔가 묘하다 뭔가 좀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해서 다른 식당으로 갔는데 그 가는 길에 언니가 그 식당 진짜 이상하다 안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여자 직원 한 명밖에 없고 이런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직원도 3분 정도 받고 가족 한 팀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혼자 그 유리 문으로 안을 봤을 땐 그 여자 직원 한 분밖에 안 보였다고 하니까 가는 길도 이상했고 골목 들어갔을 때 사람 많이 없는 것도 이상했고 그 가게 안을 조명 그 문 앞에서 저랑 언니랑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점으로 똑같은 시야로 본 건데 본 가게 안에 있는 사람 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오싹오싹했고 진짜 그 식당을 가다가 다른 차원에 온 게 아닐까 막 그런 약간 아까 봤던 일본 괴담처럼 다른 차원으로 넘어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약간 오싹오싹한 실화였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랑 둘이서 이렇게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 진짜 가게 안에서 직원분도 3분 정도 받고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다 기억나거든요. 한 분은 물수건 정리하고 계셨고 한 분은 막 그릇 정리하고 계셨고 그 가족 손님 있었던 유일한 손님 한 분이 된장찌개를 받았던 모습도 기억이 나요. 근데 언니는 진짜 물수건 정리하고 있던 여자 직원밖에 안 보였단 거야. 저 겁나 소름. 이건 실화인가? 실화라서 더 무섭다. 싫어했어요, 진짜. 그냥, 그냥 이상했어요. 식당이 그렇게 골목에 있던 것도 안 나와 있었는데, 사람이랑 손님도 저희가 갔던 시간대 진짜 많았다고 들었는데, 손님도 가게 문 앞에 이상한 아저씨들밖에 없고. 이게 직접 지인이 겪었다니까 체감이 좀 다르네요. 이제 마지막 케니님. 근데 저는 너무 리무님이 세셔가지고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꿈이고요. 제가 옛날에 살던 집, 엄청 넓은 집에서 살 때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꾼 꿈이고요. 그때 제가 아마도 가족이랑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조용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분명 외식을 간 거는 저희 가족 다가 아니었고 한 명은 거기 있었어야 됐어요. 아버지인데 분명 거기에 계셨어야 됐고 그러면 거실불이라도 켜져 있었어야 됐고 아무리 봐도 자고 있는 느낌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뭐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뒤에서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가족이.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상황을 살피는 겸 신발 벗고 딱 발을 내디딘 순간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쾅 하면서 뭐 떨어지는 소리거나 벽을 때리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짐승이 우는 느낌 하면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지? 하는 찰나 누가 나타나가지고 제 팔을 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팔로 막아서 제 팔뚝을 물렸거든요. 근데 보니까 문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빼게 만들었어요. 근데 박힌 자국이 사람 이빨 자국이 아니라 송곳니 자국처럼 크게 2방을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크게 2방. 근데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한 거야 아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쳤어요. 근데 보니까 몸 상태가 이상하신 거예요. 짐승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형태의 몸이 투명한 유령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뒤에 엄마랑 와가지고 보는데 태어난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도.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공격 안 하고 저한테만 적대심을 보였고, 그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하신 말이 저보고 너도 얼른 가야지, 빨리 파일 내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또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길래 저 채선에서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하면 했는데 제 물린 팔이 점점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 주위로 조금씩 퍼져가면서 투명해지길래 이 뭐지 하면서 봤는데, 너도 이제 유령 될 때 됐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투명하게 싹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길래 무서워서 팔로 눈을 가리고 질끈 감고 그 달려들기 딱 직전에 잠에서 깼어요. 근데 이게 잠에서 깨고 나서도 있는데, 제가 잠에서 깼을 때 옆에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시지 하고 물어봤더니 8시래요. 그래서 뭐야 늦잠 잤잖아 하면서, 뭐야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하면서 딱 준비하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지금 늦었는데 왜 안 깨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녁 8시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 8시에 잔 기억이 없는데 저녁 8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잤나 싶어가지고 나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낮잠을 자고 있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낮잠을 잔 기억이 없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됐죠? 그 뒤요? 그 상황을 보니까 제가 낮잠을 잔 게 아니고, 낮잠 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동안 잔 것도 아니고, 아침 8시가 아니라 저녁 8시도 봤고, 그냥 진짜 밤에 잠깐 잤는데 그 사이에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낮잠은 안 잤었거든요. 그렇다고 주말이었어요? 보니까 주말이었는데 전 주말에 주말에 잤던 생각도 못 했었어요. 저는 한 목요일에 자가지고 금요일에 일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근데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사이에 기억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귀신이 혜인님 몸만 있었나 봐요. 다른 의미로, 리무님과 다른 의미로 좀 무섭네요. 제가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부분은 꿈이 아니거든요. 깼다는 거는. 근데 실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네. 기억이 왜곡됐거나 아니면 진짜 평일부터 그 꿈꾸기 전까지 귀신이 몸 안에 빙이 있었거나. 아, 그런 말은 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야 평일부터 주말까지 기억이 싸그리 날아갈 수가 있나?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또박이의 실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인터넷 괴담 2개 같이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좀 더위가 날아갈 정도의 시원함이었나요? 아니요, 더워요. 요즘 너무 복연이라서. 남양 특집이긴 한데, 전 추웠어요. 근데 저 에어컨을 지금 틀어놓거든요. 저는 지금 식은땀 나는데 저만 그래요? 근데 당신만 그래요. 저는 지금 식은땀이 나고 있어요. 전 그냥 땀이 나요. 더워요. 저는 다한증이 있어서 손에 땀이 나요. 어쨌든 땀은 셋다 났네요. 네, 오늘은 남양 특집으로 으슬으슬 또박이 여름맞이 괴담회를 해봤고요. 네, 저희 다음 편은 아마 1년 뒤에, 1년 텀으로. 네, 1년 텀으로 여름에 한 번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또박이었습니다. 안녕. 안녕.